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어제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현재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의식은 회복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15시 45분 수술이 시작되었고 당초 1시간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약 2시간가량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17시 56분 집도의가 나와 보호자에게 수술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자가 확인한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수술명은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입니다. 뇌경정맥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아서 관을 삽입한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입실하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의식 회복하셨나요? 네, 의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6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산경찰청에 수사본부를 꾸려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에게 양팔을 붙들린 67살 김모 씨가 부산 강서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범행 동기와 공범 등을 취재진이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범행 왜 저지르신 겁니까?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체포된 김 씨. 1차 피의자 조사는 사건 현장 관할인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4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60여 명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수사본부에 도착해서도 김 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찰은 김 씨가 흉기를 인터넷에서 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던 중 피의자가 사인해달라고 외치며 다가간 뒤 흉기로 이재명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찔러 가해한 것입니다. 경찰은 돌발 상황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선 통상적인 범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정당 대표를 경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대표 건강 상태를 살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식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향후 당 운영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새해 벽두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 괴한에 의한 피습 테러라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경찰에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친명 비명할 것 없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터졌다고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며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함께 부산 일정에 나섰던 당 지도부는 당혹감 속에 수술 이후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개별 발언을 자제하며 당 공식 일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포함해 오늘 정부 신년 인사회 등 예정됐던 정치 일정 참석을 모두 취소한 겁니다.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 당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도부가 이 대표 상태 등을 파악해 오늘 비상의원총회에서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의원들에겐 이 대표 쾌유를 바라는 발언 외에 정치적 해석이나 범인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달라고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차질 없는 당무 집행 의지를 강조하며 내부 동요 차단에도 힘을 썼습니다. 민주당은 야만적인 테러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 대표의 건강 그리고 치료 상황에 따라 총선을 90여일 앞둔 민주당의 주요 당내 현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신속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규탄하며 예정된 새 정치 일정을 최소화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을 듣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이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전말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을 일제히 보도하며 사태의 파장을 주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에서 정치인에 대한 공격은 드문 일이라며 2006년 한나라당 박근혜 당시 대표의 피습과 2015년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 습격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27년 대선 출마가 유력한 이 대표에 대한 한국인들의 견해는 양분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 대립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테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의 정치적 폭력 사태로 송영길 대표에 대한 망치 공격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과 리퍼트 전 대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던 일본 항공 소속 민항기가 활주로에 있던 화물 수송기와 충돌하며 불이 났습니다. 여객기에 탔던 370여 명은 다행히 모두 탈출했지만 수송기에 탔던 인원 가운데 5명이 사망했습니다. 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주로에 머리를 처박은 여객기 창문 사이로 불꽃이 새어나옵니다. 소방차가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창문 몇 개에서 보이던 불길은 오래전에 비행기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에서 출발한 일본항공군에선 516편, 오후 5시 40분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에 있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와 충돌했습니다. 새해 첫날 강진이 발생한 니카타현에 물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맡은 수송기 MA722편입니다. 이 충돌로 두 비행기에 모두 불이 났습니다. 승무원 12명 포함해 민항기 탑승자 379명은 슬라이더 등을 타고 모두 탈출했지만 해상보안청 수송기에서 인명 피해가 나왔습니다. 海上保安庁の飛行機につきましては、機長が1名、脱出をいたしましたけれども、5名につきましては死亡が確認されたとこのように報告を。 일본 경찰은 민항기 탑승자 가운데서도 부상자가 10여 명 있다고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교도통신은 항공 전문가의 말을 빌려 사고 원인은 민항기가 착륙하던 활주로에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진입했거나 아니면 민항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충돌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사고로 하네다 공항 활주로가 일부 폐쇄되면서 항공편 다수가 결항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하네다로 가려던 우리 국적기도 결항하거나 나고야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에 가서 나리타로 티켓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네다가 다시 복귀가 될지 어쩔지 몰라서.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가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 하네다 공항 폐쇄가 길어질 것을 대비해 대체 수송편 마련 등 승객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착륙 직후 불길에 휩싸인 여객기에는 400명 가까운 승객과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가득 차 지옥 같았던 비행기 아니었지만 공포를 이기고 침착하게 탈출하면서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저녁 시간 도쿄 하네다 공항 활주로. 비행기 한 대가 땅에 닿는 순간 불길과 함께 커다란 폭발이 일어납니다. 불이 붙은 비행기는 활주로를 그대로 내달립니다. 여객기가 착륙 직후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한 것입니다. 機が多分こう滑走路から避けて横に入ったような衝撃があって、で CA さんやなんかがみんな降りてくださいって落ち着いてくださいみたいな感じで 비행기 안은 삽시간에 공포에 휩싸입니다.
연기가 기내를 가득 채우고 창문 밖에는 시뻘건 화염이 날름거립니다. 뒷부분에서 시작한 불이 비행기 전체로 번지는 데 걸린 시간은 10여 분. 그 사이 목숨을 건 탈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승객들은 승무원 안내에 따라 대피용 슬라이드를 통해 비행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10여 명이 다쳤지만 대부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自分たちがみんな降りた10分後ぐらいに爆発音上がってたんで、あと少し遅かったら危なかったなぐらいですね。 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완전히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혼란과 공포를 이겨낸 승객과 승무원들의 침착함으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을 강타한 강진으로 사망자 수가 최소 55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상자 수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여진도 이어지는 가운데 주민 5만 7천여 명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 대피한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규모 7.6의 강진이 강타한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의 모습입니다. 강진으로 인한 화재로 잿더미로 변한 건물들의 잔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펼쳐져 있고 7층짜리로 보이는 빌딩은 그대로 쓰러진 채 도로를 덮쳤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주택가의 모습은 훨씬 더 처참합니다. 주택들은 지붕만 보인 채 완전히 내려앉았고 구조에 나선 사람들은 잔해 사이를 돌아다니며 혹시나 깔려있는 사람들을 위해 소리를 지릅니다. 와지마시의 경우 강진 직후 발생한 화재로 건물 200동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자는 수십 명에 이르는 가운데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망자 수는 더욱 늘 것으로 보입니다. 쓰나미까지 덮치면서 해안가 인근에 있는 주택가의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仕事でね、家にいなかったんですよ。で、もしいれば多分危なかったと思います。 기상청은 일주일 안에 추가 강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揺れの強かった地域では地震発生から1週間程度、最大震度7程度の地震に注意してください。 이 밖에 이시카와현에서는 32,90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일상 속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 구조와 지원을 위해 자위대와 경찰, 소방 인력 등을 최대한 동원하고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노토반도의 경우 뱃길을 통한 물자 지원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본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국내에도 지진 해일이 발생함에 따라 동해 해안선에 있는 도시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진 해일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자체 비상 대응반을 가동하고 강원, 경북 등의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선박 관리를 빈틈없이 하도록 해수부, 해경청 등에 당부하는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대응 체계를 유지합니다.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동해 해안선에 위치한 강원, 경북, 불산, 부산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합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오늘 국민의힘과 사전 협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물가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확산 차단 등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대책과 방향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윤재욱 원내대표와 유이동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에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투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며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병환 차관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는 방향과 원칙으로 추진해온 현 정부 공약과 국정과제라며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7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안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입니다. 경비 인력들이 외부 차량과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추락 사고를 당한 건 아침 9시 40분쯤입니다. A씨는 삼성 엔지니어링 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배관 설비 작업을 맡아왔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배관 연결을 하다가 7m 아래 6층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 건축물과 달리 신축 중인 반도체 공장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13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구급대가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당 작업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발판과 작업자용 생명줄이 부실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시공을 맡은 삼성 엔지니어링 측은 안전관리에도 사고가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다음 날까지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승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강도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 반쯤 천안 논산고속도로 공주 정안 알밤 휴게소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차를 빼앗은 뒤 60여 킬로미터를 운전해 도망갔다가 붙잡혔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택시기사를 매단 채 100m 정도를 도주하고 이를 막던 차 2대를 치고 달아났으며 검거에 나선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저자 이우연 씨가 수요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9월 29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에 참석한 60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YTN은 성범죄와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 재판 판결문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전 JMS 신도 여러 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도 성범죄를 당했다는 이른바 미투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목격 증언도 신빙성을 인정해 정 씨에게 선제적으로 미성년자 접촉 금지를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성 신도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을 무고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 YTN은 157페이지에 달하는 정 씨 1심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23건에 달하는 성범죄 기록이 빼곡한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전 JMS 신도 4명의 법정 증언도 판결문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나도 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성범죄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JMS 해외 담당은 2018년에 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장급 간부였던 A씨와 정 씨의 비서였던 B씨도 각각 2019년과 2018년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외 한 신도는 본인의 성추행 피해를 설명하면서 지난 2018년 정 씨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 4명의 증언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 씨에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접촉 금지를 명령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들의 증언도 매우 신빙성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로 고소한 사람들의 고소 사실도 조만간 기소돼서 전부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검찰과 경찰은 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1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1심에서 사실상 종신형이 선고된 정 씨의 형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 그룹 천하용인 가운데 한 명인 허은하 의원이 오늘 탈당을 선언하고 이 전 대표의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힐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례대표인 허 의원이 스스로 당을 떠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순번이 비례대표 의원을 승계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4년제 일반 대학은 오는 6일까지 가나다 군별로 1개씩 최대 3차례 지원할 수 있고 전문 대학은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오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자연계 수험생들의 인문계 교차 지원이 예상되는 만큼 원서 접수 당일 경쟁률과 수시 모집에서 2월된 충원 비율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대학 입시부터 전공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하는 인원이 대거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국공립대학을 상대로 최대 정원의 25%까지 통합 선발하도록 유도하는 대학 혁신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육부가 올해 대학 혁신 사업의 핵심으로 입학 후 전공을 결정하는 자유전공 선발 확대를 내걸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전공 선택권이나 학과 개편 등을 대학 자율에 맡기던 것과 달리 당장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수도권 57개 대학과 전국 국공립 거점대학은 정원의 최소 5%에서 많게는 25%까지 자율전공으로 선발해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무전공 선발 비중을 더 늘립니다. 교육부가 검토하는 시안은 2가지입니다. 모집 정원의 일부나 전체를 자유전공으로 뽑은 뒤 보건의료나 사범계열을 뺀 모든 학과 가운데 원하는 전공을 고를 수 있게 보장하거나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로 모집한 뒤 그 모집 단위 안에서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길을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교육부는 학과 개편 시 인센티브 비율도 20%포인트씩 증액할 생각인데 대학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교육부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에 학과 간 벽을 허무는 교육과정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해왔습니다. 6월엔 관련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학문 융합의 시대입니다. 인문학과 신기술이 결합할 때 혁신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융합적으로 사고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대학가에서는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대상 대학 대부분이 자유전공 확대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입학 뒤 전공을 선택할 때 인기 학과로만 몰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인기 학과의 경우 폐과 위기까지 몰릴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교육부가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베이스 캠프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 출국했습니다. 대표팀은 아부다비에서 오는 6일 이라크와 평가전을 치르고 10일 경기가 열리는 카타르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출국에 앞서 클린스만 감독은 우리 팀엔 에너지가 가득하다며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컵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손흥민 등 일부 유럽파 선수들은 오늘 아부다비에 도착하고 이강인은 내일 대표팀에 합류합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눈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의 눈비는 오전이면 잦아들겠지만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에도 차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륙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1에서 5mm, 눈의 양은 1에서 최고 5cm가 되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많은 눈이 예상되는 제주 산간과 경남 합천, 전북 장수 등 남부 곳곳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빙판길 미끄럼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지만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 대구 1.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6도, 부산 9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날이 반짝 쌀쌀해지겠고요. 절기 소환인 주말부터는 지속적인 영하권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은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57년생인 67살 김모 씨는 어제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됐습니다. 김 씨는 앞서 강서경찰서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10년 넘게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해왔다고 인근 주민이 전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당적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68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차리고 김 씨를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라며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네,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한 목소리로 기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우리 국민의힘 당원과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치 진영을 떠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폭력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신속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규탄하며 예정된 새 정치 일정을 최소화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선 안 될 폭력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 대표 안전을 염려하며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치료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전시당을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신년 인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거고요.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전말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예정됐던 대구 신년 교례회 일정을 취소하고 소속 의원들에게는 불필요한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생각이 다르다고 극단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도 충격과 공포를 억누를 수 없다며 엄정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공당 대표에 대한 명백한 테러라며 이 대표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정치 진영을 떠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폭력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의 정치권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여야는 민생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열던 여야 2+2 회동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이튿날인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의총에서 당 지도부는 수술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와 앞으로 당 운영 방안 등을 의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이 대표의 쾌유를 비는 발언 이외에는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나 범인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복되는 정치인 피습 사건에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안전대책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특히 유세 현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습 당시 이재명 대표는 취재진과 당직자, 지지자 등 인파에 둘러싸여 차량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경찰 수십 명이 현장을 지켰지만 사건을 막진 못했습니다. 요인 경호가 주 임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발 상황 및 인파교통 관리 등을 위해 경찰관 41명을 배치하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대선 후보나 정당 대표 등 주요 인사를 보호하는 전담 경호팀이 가동됩니다. 경찰관 등의 밀착 경호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건데 평상시에는 그만큼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과잉 경호 논란이 지지자와의 소통을 원하는 정치인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발생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도 이런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권자와 만나는 거를 경호나 경찰에서 막거나 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인도 싫어하고 유권자도 싫어해요. 명확한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일반 대중과 만날 수 있는 안전거리는 50cm로 한다. 70cm로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뒤에도 이 정치인 피습 사건이 잊을만하면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유세 도중 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이 커터칼 피습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오른쪽 뺨에 10cm 넘는 상처를 입고 봉합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 대선을 앞두고는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둔기에 머리를 가격당하면서 붕대 유세에 나서야 했습니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주요 인사 전담보호팀을 구성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인 개인의 안전은 물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테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전쟁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바닥난 미국 정부는 의회의 예산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사일 공격을 받은 주유소에서 불기둥이 매섭게 솟구칩니다. 폭격 피해를 본 주택가에는 소방관들이 총동원돼 밤새 사투를 벌입니다. 러시아 공습에 쑥대밭이 된 도시는 날이 밝자 부상자가 끊임없이 실려 나옵니다. 하루 만에 100명 넘는 사상자가 나왔지만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Наразі є численні постраждалі. Всі цифри попередні, бо поранення це уламки скла. І я думаю, що, на жаль, ще буде багато звернень.
연말부터 총공세에 들어간 러시아는 어제 하루만 미사일 100발과 드론 수십 대를 퍼부었습니다. 주로 수도 키이우와 동부전선이 있는 하르키우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Знову удар російських нелюдей, майже 100 ракет різних типів, щонайменше 70 ракет збито. Із них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 지역에 공습을 퍼부으며 안가품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시급하다며 의회가 손 놓고 있는 예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We got to remember what Ukraine is fighting for. They're fighting for their freedom. They're fighting for democracy. 지난 연말 무기 지원을 끝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낼 보충 예산마저 모두 바닥났지만 새해 휴회 기간인 의회는 백악관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일어난 규모 7.6의 강진으로 적어도 55명이 숨졌습니다. 또 이시카와현과 니가타현 등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피난민도 5만 7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 아직 행방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고 통신망도 원활하지 못해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일본 항공 JAL 소속 항공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 항공기에 승무원 12명과 승객 367명 등 모두 379명이 탔고 화재 50분 만에 전원 탈출 완료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해상보안청 비행기 탑승원 6명 중 5명은 사망했고 탈출한 기장은 현재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하마스 시설을 공격해 전체 서열 3위이자 정치국의 2인자가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각 2일 저녁 이스라엘 무인기가 베이루트 남쪽에 있는 하마스 사무실을 공격해 총 6명이 사망했습니다. 피격 소식이 알려지자 하마스는 보복 의지를 밝혔고 요르단강 서안의 라말라 시내에서는 이스라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기업의 뇌물을 요구하는 외국 정부 관리들도 미국에서 처벌받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에 서명한 국방 수권 법안에 이러한 조항이 신설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는 미국 기업이나 미국인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외국 정부 관리들을 미국 땅에서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전기차 판매 실적에서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가 테슬라를 뛰어넘었습니다. 테슬라가 공개한 지난해 4분기 판매량은 48만 4천 대로 전문가 예상치였던 47만 3천 대를 웃돌았지만 비아디의 52만 6천 대에 비하면 8%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아디의 순이익도 지난해 3분기 1조 9천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2% 급증했고 총 이익률은 22.1%에 달하면서 테슬라의 17.9%를 제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 이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올해 상반기까지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압도적인 핵전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또다시 부여해줬다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어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라는 제하의 담화에서 새해에도 윤 대통령이 자신들의 군사적 강세의 비약적 상승을 위해 계속 특색 있는 기여를 하겠다는데 쌍수를 들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공로라며 윤 대통령은 북한의 자위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 공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우리의 진보, 보수 정권을 싸잡아 비난한 데 대해 통일부는 북한 당국의 고도의 대남 심리전으로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관련 발언은 윤석열 정부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분명히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말해 국민들의 대북 정책 판단에 혼돈을 불러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하는 건 한미 확장 억제에 대한 불신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남한 모든 영토 점령을 언급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한반도 긴장 조성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적의 도발을 상정해 동서부 전방 지역 부대들이 참여하는 포탄 사격과 기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연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한에 대한 무력 통일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남수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부는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관련 발언이 나온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도 이 같은 북한의 발표가 대내 체제 결속과 남측의 내부 갈등을 노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발표는 다분히 대내 체제 결속과 남남 갈등 유발을 위한 것이며 그와 상관없이 군은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세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새해 각 전선에서 포탄 사격 훈련과 기계화 부대 기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과 강원 지역 보병사단 등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의 전방 지역 15개 부대가 참여했고 K9 자주포와 K2 전차, K21 장갑차 등이 투입됐습니다. 훈련은 적 포탄이 떨어지는 화력 도발 상황을 가정해 전개됐습니다.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즉간끝 결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무력 충돌 위협을 한층 끌어올린 만큼 실제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실전 위주의 훈련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아크 부대 소속 초급 장교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돼 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군에 따르면 초급 장교 남성 A씨는 아침 부대 영내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현재 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군은 현재 조사반과 시신 인도를 위한 인력을 파견할 예정으로 조속한 조사를 통해 사망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아크 부대는 아랍에미리트 요청에 따라 군사훈련 협력을 위해 2011년 파병된 부대입니다. 월가 금융기관 대다수가 올해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 중도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일 주요 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650여 개 기관의 경제 전망을 취합한 결과 이들이 기준금리 인하와 완만한 경기 둔화,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하반기 반등 등을 예상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아문디, JP모건 자산운용, 뱅가드 등은 가벼운 침체를 전망했으며 B&I 멜론 자산운용은 건강하고 반가운 둔화, 바클리는 다소 부드러운 착륙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대부분 기관들은 우량 주식을 발굴하고 투자 지역 섹터 등을 다양화하며 채권 시장의 투자 기회를 활용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산지 어시장인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새해 첫 경매인 초매식이 열렸습니다.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동시에 갑진년 새해에는 수산물 소비 심리가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흥얼거리는 듯한 경매사 특유의 목소리로 수산물 시장의 새해 첫 업무가 시작됩니다. 삼치와 방어, 갈치 등 우리 연근해에서 잡아올린 수산물이 위판장에 가득합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중도매인들의 손가락들. 치열한 눈치 싸움 끝에 갑진년 첫 가격이 결정됩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의 새해 첫 경매는 초매식으로 불립니다.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고 우리 수산물이 식탁에 더 많이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선사들이 잡아온 고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소비자들, 국민들이 이렇게 맛있게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은 우리 연근해 수산물의 30%, 고등어는 80%가 거쳐가는 전국 최대 산지 어시장입니다. 지난해에는 7년 만에 최대 실적인 3,200억 원어치를 위판했습니다. 새해에는 오래된 시장 설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노르웨이에서 들여온 자동 선별기도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 손으로 생선을 크기별로 일일이 분류했지만 선별기가 가동되면 더 빠른 속도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어획량도 중요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큰 과제입니다. 선별기도 새로 이제 들어와서
모자라는 인력을 대체하게 되고 또 수산물도 이제 선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60년 역사를 지닌 부산 공동어 시장을 부산 미래유산으로 선정하고 현대화 사업에 앞서 기록으로 남길 예정입니다. YTN 시상입니다. 매년 6월 진행된 여행 가는 달이 연 2회로 늘고 지역으로 여행하는 국민에게 각종 할인 혜택과 콘텐츠가 제공됩니다. 지난해 호응이 높았던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 지역도 15개 지역에서 올해는 평창, 옥천 등을 포함한 40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새로운 관광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정책엔 이 밖에도 걷기 여행, 자전거 관광 등 관광과 웰빙을 결합한 여행 코스 개발과 문화 취약 지역에서도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한강 내 안전을 강화하고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대비하고자 한강 경찰대 노후시설과 장비를 올해부터 5년간 개선합니다. 한강 경찰대는 강동대교부터 행주대교까지 41.5km를 관할합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는 한강 내 치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강 상류에 편중된 망원, 이촌, 뚝섬센터의 관할 구역을 하류로 조정합니다. 특히 망원공원에 있는 본대는 방문객이 많고 사고 건수가 최다인 영동포구 여의도로 변경하도록 서울경찰청과 협의합니다.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민헨의 김민재가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김민재는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회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한 투표에서 137점을 받아 생애 첫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최근 4년 연속을 포함해 모두 7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던 잉글랜드 토트넘의 손흥민은 113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84점을 얻은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눈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주 산간과 전북, 영남지방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에도 차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에서 5mm, 눈의 양은 1에서 5cm가 되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와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 강릉 3.9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6도, 광주 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